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시사 방송을 시작한 지 겨우 한 달하고도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달 9월 3일부터 이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동영상을 한 2개 정도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서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할 부분, 불편한 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노력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고 신뢰감 있는 방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방송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초라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조회수, 구독, 좋아요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건물을 짓는 심정으로 주춧돌 하나 소중히 다루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방송에 임할까 합니다. 자, 동시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구독, 좋아요입니다. 저의 방송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 좋아요, 이것은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자,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그동안 철통 보안 또 철통 경계 대수로 유명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참수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한 4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당한, 학살을 당한 상황이 공개가 돼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렇게 어린이들 또는 노인들, 여성들, 약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들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까지 이 두 나라를 보면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분열되고 대립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권을 놓고 철저하게 양쪽에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분열되고 대립되고 갈등하는 이런 양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사이에 서서히 이스라엘을 노렸던 세력들은 그 고개를 쳐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는 2년 동안 철저하게 은폐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에서 여기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모두 몰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속임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그 안에 친러시아파, 친서방파로 나누어지면서 내부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사이에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푸틴이 보란듯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이어서 그 다음은 어딜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전 상황에 버금가는 이런 갈등과 분열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위험하다 하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경고와 동시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한국의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가운데 전쟁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이른바 폭로하는 듯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당했을 때 굴종하느니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평화다, 평화를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결국은 평화도 지키지 못하고 전쟁에 몰리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한다는 아주 역사적인 교훈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자, 양상훈 주피는 전쟁에 눈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눈이 있어서 마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가듯이 여기 전쟁에 취약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딱 전쟁의 눈은 보고 있는데 어김없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 공격을 당했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부터 보면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하는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서방파와 친러시아파로 분열되어 있어서 지독한 내분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열된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러시아가 영토를 침입해서 병합하는데도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내부는 정치적으로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코미디 제작사 간부들이 국가 주요 요직을 맡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들이 예상외로 전쟁을 잘 지휘하고 있지만 전쟁의 눈이 보기에는 이곳이 명백하게 취약했고, 그래서 분명히 먹잇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파동으로 전례 없는 국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의 현역 간부들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국방 주력인 예비군의 복무가 거의 거부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도저히 이스라엘 같지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연이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의 눈에 띄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군 최전방 초소가 테러리스트 수준의 무장대에게 들려서 군인들이, 특히 여군들이 줄줄이 붙잡혀 끌려갔고 어린 아이들마저도 참수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눈이 이 지구본을 쭉 살펴볼 때 한반도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셉 버스코 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자 다음 순서는 중국 대만이고 바로 이어서 한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중에 북한이 가장 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삶은 원시 수준으로 내팽개친 채 온갖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예품이라고 하면서 미사일 도자기를 만드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비정상적 권력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바로 심각하게 대부분 폭력적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자, 전쟁을 막아야 할 한국은 어떨까? 지금 국가 분열이 너무나 심화돼서 그래서 국가 수호의 결의 자체도 흐트러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응징한다고 하면은 전쟁 광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해도 전쟁 날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이 인기를 얻고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북한 공격에 천안함이 폭침을 당해서 우리 군인과 국민 56명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랬을 때 민주당은 대북 반격은 물론이고 경제 제재도 반대하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선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9.19 남북군사 합의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쟁 광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 당시 군에 간 자식들이 천안함 폭침이 터졌을 때 그때 이 부모에게 정부가 전쟁을 하려는데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데 북이 도발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눈이 보기에는 전쟁이 터지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007년도 정권을 잃고서 80여 석의 소수당으로 전락했을 때 광우병 괴담으로 대성공, 대반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억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괴담에 지금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냐 평화냐 이 슬로건 성공 사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어떤 것을 양보해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사실상 포기한 나라가 과거의 조선이었습니다. 결과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일제가 조선을 침탈했을 때는 그야말로 총 한 방울 없이 그대로 한반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이완용은 그래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무조건 양보해서 피해야 한다는 이런 단순 논리. 그래서 대중을 겁주고 현혹하는 것은 전 세계 정치꾼들, 정상배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들은 국민과 국가를 병들게 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전쟁은 맞겠지만 주권과 독립이 이어받는다면 끝까지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억제되기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국민답게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주권과 자존을 지키는 일에 공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용병을 쓴 나라는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소중한 지금의 일상을 모두가 지키고 싶어 합니다. 깡패가 행행하는 세계에서 일상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국민과 대통령, 정당, 기업, 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만 갖고 있으면 전쟁을 막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적에게 굴복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둘이 충돌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굴종을 선택하면은 전쟁이 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이냐 평화냐는 없어야 하고 휘둘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야당 의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평화 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도 굴종적인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가장 쉽습니다. 내려오면은 남한에 거의 대부분 다 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부도 있다.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기름도 있고 식량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많은 군사들을 한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한국을 정념하기만 하면은 거기서 조달해가지고 한국 내부에 있는 반란 세력들과 합쳐가지고 금방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70%가 넘어가 있는 상태다. 아니 80%가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명언 중에서도 정수가 러시아 혁명가의 트로츠키가 한 말이라고 이 양상훈 주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의 끔찍한 재앙에서 유럽이 신음하고 지식인 사회에 반전주의가 퍼질 때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본질적 속성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싸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철저하게 우리는 그 전쟁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자신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옳다면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한 이재명의 이 말,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재명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2판 4판 나라와 공동체를 희생하더라도 자기만 살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나라와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고 본인 말로 한 50년 이상의 감옥에 썩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저렇게 내몰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사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표독하고 잔인하다, 사기성도 너무나 강하다 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더더구나 우리는 9.19 남북군사합의라고 해서 우리 자체의 방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지금 전쟁보다 더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나마 그걸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주한 미군이 아닐까. 자, 전쟁 지금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